73세 할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남편이 손만 대도 피하던 할머니가 말이에요.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제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이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비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딱 하나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70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아내가 자꾸 피한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몸을 돌리고 핑계를 대며 멀어지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이 전국의 60대, 70대 부부 중 80%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부부들은 모두 같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왜 어떤 부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어떤 부부는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걸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부부 성 건강을 상담해 온 성의학 전문의 이상호입니다. 방금 들으신 정순이 할머니와 김대수 할아버지는 실제로 제 상담실을 찾아온 분들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아내가 저를 완전히 거부해요. 손만 대도 아프다고 하고, 이제는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싫어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딱 한 달 후 똑같은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젯밤엔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더라고요. 도대체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이 할아버지에게 알려드린 건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었죠. 바로 여성의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남성분들이 예전처럼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60대 이후 여성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요. 특히 폐경 이후에는 몸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예전에 괜찮았던 자세나 방법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걸 모르시죠. 그래서 계속 예전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아내가 피하면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68세 박영철 씨도 처음엔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아내가 제 손길을 피해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접근해야 해요. 마치 찬물에 몸을 담글 때 조금씩 들어가는 것처럼 아내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5분, 10분이면 충분했겠지만 이제는 최소 20분에서 30분은 여유를 갖고 시작하세요. 서두르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늘 밤은 오직 아내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접근한 후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세요. 70세 장철수 씨예요. 예전엔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천천히 해보니까 아내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훨씬 여유롭고 좋았어요. 두 번째는 순서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중요한 부위부터 만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여성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신 어깨나 등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사지를 해주듯이 부드럽게 쓸어주면서 아내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깨와 목 부분을 부드럽게 주무르면서 시작하세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등과 허리예요. 척추를 따라 천천히 쓸어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깃털처럼 부드럽게 터치하는 게 중요해요. 팔과 손도 빼놓으면 안 돼요. 손목부터 어깨까지 천천히 마사지해 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도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10분 정도 전신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 아내의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다음 단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실제로 이런 순서를 지킨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마사지부터 시작해 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예전엔 갑자기 시작해서 놀랐는데 이제는 기대가 돼요. 세 번째는 자세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남성이 위에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건 나이든 여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옆으로 누워서 서로를 앉는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체중 부담도 없고 아내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움직일 수 있어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함이에요. 아내의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주시고 목과 어깨도 편안하게 받쳐주세요. 남편의 손 위치도 신경 써야 해요. 한 손은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은 어깨나 가슴 쪽에 자연스럽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내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더 깊은 감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자세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표정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하고 친밀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한 71세 최진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진수 옆으로 눕다 보니 아내 표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이 주도권을 갖는 자세예요. 이렇게 하면 아내가 깊이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편안해해요.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자신감을 갖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67세 정미경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제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았어요. 남편도 제 반응을 보면서 더 즐거워했어요. 이 자세의 또 다른 장점은 남성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번째는 환경입니다. 늘 같은 장소에서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거실이나 다른 공간도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감각을 깨워줄 수 있어요. 20년, 30년을 같은 침실에서만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특별함이 사라져요. 침실이 아닌 거실 소파를 활용할 때는 아내가 소파에 편안히 기대앉고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앞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각도가 달라져서 새로운 자극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의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팔걸이가 있는 안정적인 의자에 아내가 앉고 남편이 뒤에서 또는 옆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조명 역시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쳐요. 너무 밝은 형광등보다는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를 활용해 보세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는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부끄러움도 덜하게 됩니다. 음악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시끄럽지 않은 잔잔한 음악이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부드러운 음악을 작은 소리로 틀어놓으시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져요. 방 온도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집중하기 어려워요.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맞춰 놓으시고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실제로 환경을 바꾼 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부부가 있어요. 72세 남궁철 씨와 69세 박영희 씨 부부였는데요. 침실에서만 하다가 거실에서 해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 반응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장소에서 하니까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꼭 밤에만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아침이나 오후에 에너지가 있을 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밤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이가 들면 저녁에는 오히려 피곤해서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로운 시간에 시도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오후 시간도 좋아요. 점심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한 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천천히 즐겨보세요. 주말 오전도 추천해요. 평일과 달리 급할 일이 없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무리예요. 관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다음번을 결정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끝나면 바로 등을 돌리고 잠들거나 화장실로 가세요. 이건 여성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대신 끝나고 나서도 최소 10분 정도는 안아주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해요. 이런 한마디면 충분해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면 돼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가세요. 어깨를 감싸준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하는 간단한 접촉만으로도 어젯밤의 좋은 기억이 연결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개선한 69세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마무리까지 신경 써주니까 다음에도 기대가 돼요. 아내가 편안해하니까 저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처럼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관계가 침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여서 침실에서의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잘 잤어? 라고 물어보는 것, 외출할 때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하는 것,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관심 보이기.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여서 저녁의 포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하거나 위로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아라고 말하면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 내가 마사지해 줄까? 하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아내는 당신을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으로 느끼게 돼요.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에요. 텔레비전만 보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 마주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하거든요.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부부관계도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게 아니라 부부관계를 위한 투자이기도 해요. 특히 남성의 경우 혈관 건강이 중요해요.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은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성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추천하는 건 걷기예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걸으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력도 좋아져요. 부부가 함께 걸으면 더 좋아요.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함께 운동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요. 수영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특히 허리나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해요.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도 도움이 돼요.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지구력이 좋아지고 자세도 안정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도움이 돼요. 간단한 케겔 운동만으로도 감각을 개선할 수 있어요. 케겔 운동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10번씩 하루 3차례 반복하시면 돼요.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요가나 필라테스도 좋아요. 유연성을 기르고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해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 등푸른 생선, 토마토, 수박, 석류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돼요. 특히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좋아요.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땅콩, 호두, 잣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기름진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체력을 떨어뜨려요.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후 큰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세요. 68세 윤동훈 씨예요. 금연하고 운동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체력도 좋아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만족스러워졌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성욕을 떨어뜨려요.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명상이나 심호흡이에요. 하루 10분씩만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명상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때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더 집중하기 쉬워요. 둘째, 취미 생활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원예, 독서, 요리 등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취미예요.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서 함께 만들어 보고 맛있게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증가해요.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공원 산책, 등산, 바다 구경 등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일출이나 일몰을 함께 보는 건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아무 말 없이 서로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져요. 넷째, 웃음이에요.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웃음은 정말 좋은 약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부부가 함께 웃으면 친밀감도 더 깊어져요. 실제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관계가 개선된 부부가 있어요. 70세 최영수 씨와 67세 김미란 씨 부부예요. 함께 산책을 시작한 후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걸 부끄러워 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의사들은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니까 편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남성의 경우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부작용으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도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면 산부인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호르몬 치료나 질 건조증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호르몬 치료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윤활제 같은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건 건강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윤활제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수용성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기름 성분은 콘돔과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향, 무색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약국에서 의료용으로 나온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안전해요. 사용할 때는 충분한 양을 사용하시고 중간에 마르면 추가로 발라주시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윤활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윤활제 사용 후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부부가 있어요. 69세 장민호 씨 부부예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사용해보니까 훨씬 편안하고 좋았어요. 아내도 만족해했어요.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 솔직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난하지 말고 나의 느낌을 표현하세요.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서둘러? 가 아니라 나는 좀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말고 일단 다 들어본 후에 대답하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는 다음에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듣는 데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셋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당신 생각은 어때? 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넷째, 타이밍을 잘 선택하세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피하고 여유로운 시간에 대화를 시작하세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라든지 산책을 하면서라든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꺼내 보세요. 대화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보세요. 요즘 내가 이런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함께 변화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이런 말들은 피하세요. 왜 항상 그래?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던데?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대화를 막아버려요. 대신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보자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4세 김영호 씨와 71세 이은정 씨 부부의 이야기예요. 처음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저도 용기가 났어요. 서로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뭐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솔직한 소통이 바탕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어요. 소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말보다 몸짓이나 표정이 더 많은 걸 전달할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무언가 불편해 보일 때는 억지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세요. 때로는 그런 스킨십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돼요. 눈 맞춤도 중요해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말하면 진정성이 전달돼요.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눈을 보면서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더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어요. 손을 잡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이에요.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손을 잡고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어요. 미소도 빼놓을 수 없어요. 진심 어린 미소는 어떤 말보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이런 소통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 부부가 있어요. 73세 박정수 씨와 70세 김영자 씨 부부예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아내 손을 잡아줘요. 그럼 아내가 알아서 이해해줘요. 남편이 진심으로 눈을 볼 때 모든 게 다 전해져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소통은 또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요. 침실에서만 갑자기 친밀해지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하고 물어보기, 외출할 때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인사하기,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관심 보이기.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여서 저녁의 포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감사 표현도 중요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빨래 개어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점은 부부관계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벼운 포옹만으로도 충분하고 어떤 때는 깊은 대화만으로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꼭 완전한 관계까지 가지 않아도 서로를 만지고 안고 키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정순이 할머니와 김대수 할아버지도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정순이, 이제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행복을 또 느낄 줄 몰랐어요. 아내에게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40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나눠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밤 아내에게 다가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편안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감사의 마음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상대방에게 고마운 점 하나씩을 찾아서 표현해 보세요. 오늘 맛있는 밥 해줘서 고마워. 오늘 함께 산책해줘서 좋았어.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같은 간단한 말들이요. 이런 감사 표현이 습관이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잘 보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애정도 깊어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서로에게 설렐 수 있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어요. 서로를 향한 호기심과 애정을 잃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특별한 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오늘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 앞으로도 함께 늙어가고 싶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꼭 안아주세요. 관계를 위한 포옹이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는 포옹을요.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분명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